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통역 10기 졸업생 정수연입니다. 네, 저는 졸업 후에 인하우스 프로젝트 통역사를 두루 경험을 했고, 졸업 직후에는 디아지오라는 스코틀랜드 주류회사, 그 이후에는 시티 글로벌 마켓 증권, IB 회사, 그리고 현재는 유엔군 주한미군 한미연합군 사령부에서 군사통역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래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먼저 하고 대학원에서는 예술경영학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부랑 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삼성그룹 계열사 제일기획의 광고기획 A2로 처음에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4년 정도 제일기획에서 근무하고 통역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삼성전자가 휴대폰, 가전제품 등으로 해외 글로벌 마켓을 활발하게 진출하던 시기여서 외국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카피라이터, 디자이너를 많이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 학교 선배님이 통역사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계속 통역을 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글로벌 브랜드를 많이 담당하게 되어서 경합 PT를 참여한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때는 신제품 론칭이기 때문에 기밀 유지로 소규모의 인원들만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어서 통역사가 못 들어가서 제가 영어를 좀 한다는 이유만으로 통역을 몇 번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를 잘한다는 것과 통역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다른 별개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도 좀 통역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사실 그때 임신을 했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1년 받을 수 있으니까 입시학원도 좀 다녀보고 통역대학원 진학하는 걸 준비해보자는 마음에 시험 삼아 11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정말 너무나도 운이 좋게 붙어서 1월에 출산을 하고 바로 3월부터 학교에 진학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기말고사를 보던 시점에 그 헤드헌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아직도 광고회사에 다니는 줄 알고 헤드헌터가 어떠한 광고회사에서 광고기획직을 뽑고 있는데 고민해 보시겠냐고 해서 제가 저 통역사고 이제 통역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다니까 마침 디아지오라는 스코틀랜드 주류회사에서 통역사를 고용을 하려고 한다. 인터뷰 해보겠느냐 해서 인터뷰를 가게 되었고, 사실 첫 직장이었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떤 조건을 검토한다거나 이런 환경을 고려하는데 보다 그냥 취직이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쁜 마음에 다니게 되었고, 그러면서 사실 저는 이제 학부에서 대학원에서 경제학과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 쪽에 관심이 많았고, 디아지오를 다니던 중에 시티 글로벌 마켓 증권에서 채용 공고가 나서 거기 지원하게 되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했던 팀은 인베스트먼트 뱅킹 팀이라고 기업 인수합병, 기업 공개, 주식 채권 발행, 신용평가 관련 업무를 했었습니다. 거기 다니던 중 그때 사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증권회사들이 대규모의 인원 감축을 진행하던 시기였고, 회사에서 저한테 정규 인하우스 통역사가 아니라 프로젝트 통역사로 건 바이 건으로 계약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고, 처음에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니었는데 마치 스포츠 선수가 FA 신분이 된 것처럼 자유롭게 이 회사 저 회사 프로젝트도 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또 다른 회사 가서 저를 찾아주시기도 하고 또 소개시켜 주시기도 해서 계속 프로젝트 통역사로 금융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회사를 다니게 되면 회사를 다니는 순간부터 통역사로서 사실 인맥을 쌓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늘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그것이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는 길이고, 또 그것이 하나의 다른 사람들 머릿속에 레코드로 남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은 늘 내가 알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늘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6년 정도 금융 관련 프로젝트 통역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금융 관련 특히 IB 분야 같은 경우는 타임라인도 되게 촉박하고, 또 대부분의 경우 수천억 원에 이르는 규모가 상당히 큰 그런 거래에 관련해서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통번역의 정확성도 매우 치밀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CFO, CEO 그리고 이사회 의장님까지 보고가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압박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6년 정도 금융 관련 프로젝트를 하면서 약간 번아웃이 왔던 시점이어서 좀 쉬고 싶다, 좀 여유롭게 통역사를 하고 싶다, 그리고 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다이나믹한 환경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차에 유엔군 주한미군 한미연합군 사령부에서 군사통역관 채용 공고가 올라와서 지원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약 횟수로 9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조금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사실 제가 주한미군 사령부에 지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집에서 매우 가까워서입니다. 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사실상 저는 새로운 것을 뭔가 한다고 할 때 별로 고민이나 두려움이 없는 스타일이어서 직무 소개서가 이제 채용 공고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서 안보와 외교, 영내 협력,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거창한 말들이 많았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 소개서를 보았을 때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내가 통역이라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고, 저희 직장의 좋은 점이 통역사를 매우 존중해주고 통역사가 매우 중요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미연합군 사령부 같은 경우는 공용어가 한국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 차원의 데스크 사이드 회의를 제외하고서 최소 대령급 이상의 회의에서는 아무리 영어를 잘하시는 한국군이랄지라도 절대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한국어로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또 대부분의 경우 한국군과 미국군이 각국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어의 정확성, 서술어의 정확성, 조동사의 정확성, 그리고 뉘앙스 전달의 정확성들이 매우 중요하고 정확한 통역이 매우 필요한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군님들의 일정에 맞춰서 회의를 짜는 경우도 많지만, 정말 중요한 회의 같은 경우에는 특정 통역사가 필요하다 하면 그 통역사의 일정을 먼저 물어보고 회의 일정을 짜줄 정도로 통역사를 매우 존중해주고 통역사의 중요성이 매우 있다고 생각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도 일한 만큼 존중받고 늘 칭찬받고, 그리고 다음에 또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되고, 이런 선순환의 고리가 제 통역사라는 직업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회의감이나 괴리감 같은 걸 느끼지 않고 계속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지금까지 9년째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사령부 내에서 공식적인 보직명이 언어 전문가입니다. 통역관이 아니라, 그 이유는 미국군 같은 경우는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대만 등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병력들이 파견되어서 해당 국가에서 통역관을 모두 갖고 있는데, 언어 전문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현지에서 채용된 현지 국가의 인원들과의 협조 및 연락과 중재가 가능한데 언어에 대한 특기를 갖고 있는 실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어 전문가라고 하면 단순히 통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과 미국군 간의 일정 협의라든지 의전이라든지 연락관이라든지 협조관이라든지 등 다양한 그런 실무자의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전문가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면 대령님이나 장군님들 일정을 아웃룩에서 다 검토를 하고, 그리고 대령님이나 장군님이 그날 한국군과 어떤 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다, 회의가 특정하게 잡혔다고 하면 그 한국군 실무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대령님이나 장군님께서 몇 시에 어찌에 도착하실 거고, 로비에 도착하시면 출입 조치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어느 회의실에서 어떤 좌석 배치도를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안건은 무엇이고, 사전에 저희가 전달해드릴 안건에 대한 답변 혹시 주문하셨는지 준비하셨으면 사전에 전달해 주시면 그거를 제가 번역을 해서 저희 측, 미측 대령님이나 장군님께 먼저 전달해 드리면 오히려 회의를 가기 전에 사전에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말과
답변을 내가 미리 듣고 가기 때문에 또 저희 측에서도 미리 그 답변에 대해서는 이러한 피드백을 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등 사전에 그 주어진 시간에 회의를 간결하고 짧게 끝낼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업무들도 같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회의장에 가서 제가 자료를 받고 통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의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모두 하는 업무까지도 제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언어 전문가이라 하면 특정한 언어를 관련하여서 통역이란 능력을 갖춘 실무관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저도 군사 조직이라는 곳에 전혀 경험도 없고 제 동기나 친구나 전혀 군 조직과 관련된 직장을 가진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처음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입사를 했었을 때는 그 환경이 저한테 익숙치 않은 환경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전에는 계속 외국계 기업에만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명령과 지시에 100% 따라야 되는 그런 군조직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매우 갑갑하고 어려웠는데, 사실 밖에서 볼 때는 군조직이라 하면 매우 경직되고 고정된 상태에서 어떠한 특정한 융통성이 전혀 발휘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매우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무자들의 협의를 통해서 서로 협의하고 타협한 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상부에 보고를 해서 진행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상부에서 지시를 하달받아서 그 지시말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실무자 사원에서의 타협과 협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부에서의 목소리가 더 많이 전달되는 조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는 미팔군 사령부로 통역팀으로 입사를 했고 거기서 2년을 근무한 다음에 주한미군 사령부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 내에서 사실 통역도 좀 급수가 몇 가지 있는데 동시 통역이 가능하고 장성급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급수를 가진 통역사 중에서 제가 처음 여자 통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들어가게 되면 매우 시선이 따가웠고 모두들 여자가 어떻게 통역을 할 수 있을까, 군사 통역을 하는 의심 어린 눈초리가 매우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처음부터 매우 잘해야 된다, 내가 실력을 정말 잘 갖춘 통역사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이 좀 심했었고,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졸업생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제 스스로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증명을 반드시 해서 통역대학원 출신의 통역가를 채용하는 것이 얼마나 이 조직에 많은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는지를 꼭 증명해 보고 싶어서 사실 처음에 많이 좀 드러내고 잘한다는 것을 늘 입증하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군사 조직이라는 것은 이런 평시, 정전시에도 늘 전시 상황을 대비하여서 전시 상황과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근무를 하는 조직입니다. 전시라고 하면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늘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보고서가 작성돼야 하기 때문에 늘 타이트한 환경에서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군사 용어에는 약어가 매우 많습니다. 미 합동군사대학교에서 발간한 약어집도 있고 미 합동교법 1-0에 교리에 기반한 용어집도 있는데 보통 약어집에 있는 약어의 그 개수를 보면 많게는 4,0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한미군 사령부에 들어와서 사실 약어집이 다가 아니잖아요. 약어집에 없는 약어들을 따로 정리한 것만도 3,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어들을 처음에 들어가서 대화 중에 나오는 약어가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또 제가 또 약어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어로 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 입에 익히는 데까지 사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부 같은 경우는 사성장군이 지휘하는 사령부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대장에서 지휘관 역할을 하셨던 중령급 이상의 장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되게 심도 깊은 교리에 기반한 대화가 많기 때문에 통역관이라 하더라도 한미 군사 교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지만 대화의 논점을 파악하고 통역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합동교범이라든지 전술야거집이라든지 지시서, 그리고 매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그리고 한 국방부, 미 국방부에서 발간하는 안보태세 보고서라든지 국방전략 보고서. 왜냐하면 매년 그 국가의 그런 정책이나 전략이 바뀌어 가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정책과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군과 미국군이 서로 협의를 하고 타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각국이 현 시점에서, 현 정권 하에서 어떠한 전략적인 방향성을 채택을 하고 추진을 하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말 속에 나오는 뉘앙스들을 전부 파악해서 통역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간되는 정책서, 전략서들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여기는 동북아시아고 인도태평양 지역이고 또한 북한을 마주하고 있고 북한의 침략을 대비하여서 전시에 최대한의 안보태세를 갖출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북한의 동향, 북한 정보, 가까운 나라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그런 안보 상황과 정책적 변화성, 이런 것들을 늘 숙지하고 있어야지만 원활한 통역이 가능합니다. 사실 저는 미국군 소속입니다. 한국군 소속이 아니고 미국군 미 국방성 예하 육군성에 채용된 군사통역관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사령부 내에는 여자 장교는 많아야 5명 정도 밖에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남성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이긴 한데, 미국군 같은 경우는 Equal Opportunity라고 성별, 인종, 문화, 종교에 대한 차별을 전혀 두지 않아야 되는 조직입니다. 차별을 받게 되면 바로 그것을 미군 내에 마치 우리나라의 인권위원회처럼 제소할 수 있는 조직과 기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중립적으로 최대한 태도를 가지고 근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남성이 많다고 하여도 제가 여성으로서 어떤 소수이기 때문에 따로 차별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유일한 여자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남자만 있는 조직이라고 해서 여자로 혼자 근무하기에 어려웠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내에서 통역사로서 남들과 좀 다른 포지션에서 근무하게 될 때 통역사가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경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반 회사에 인하우스 통역사로 처음에 취직을 하게 되었을 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직원들과 다르게 어떤 전문직으로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통역사는 내가 처음 직장에 입사를 해도 마치 그 직장에서 10년 다닌 사람처럼 첫날부터 아주 유능하게 통역을 해내야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사실 보통 다른 일반 직원들과는 다른 상황에서 다른 스타팅 포인트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든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 보통 회사에 가게 되면 Knowledge Management 사이트라고 그 회사의 각종 문서들이 모두 탑재해 있는 아카이브 사이트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입사를 하게 되면 입사 첫날, 첫 시간부터 한영문 보고서들을 모두 다 다운로드해서 그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보고서 양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숙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같은 업계를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매우 다를 수가 있고 또 가장 최근에 가장 하이 레벨에서 진행되었던 회의의 회의록을 반드시 또 다운로드해서 지금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논점이 무엇이고 논제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그 얘기는 당장 제가 그 다음 회의에 들어가도 분명히 나올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얘기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거는 대부분의 졸업생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재학생들 분들에게 팁으로 드리는 내용이라면, 만약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회의가 잡혔다 하면 그 회의를 진행하는 주무부서가 누구인지, 그 회의에서 주로 진행하고자 하는 실무자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찾으셔서 그분께 직접 찾아가서 회의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이 회의를 준비하기까지의 기존에 있었던 실무회의가 몇 차가 있었는지, 그 여러 차례에 걸쳐 실무회의에서 이루어졌던 보고서가 있는지 등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취합을 하셔서
회의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들어가시는 것만으로도 그 회의에서 80% 이상의 성공률을 보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그 회사의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숙지하시고, 그리고 내가 참여해야 될 회의에 주무부서와 실무자와 친해지셔서 최대한의 많은 질문을 하시고 답을 얻어내는 것이 회사에 적응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아까 다른 질문에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은 통역사가 매우 중요한 인력, 재산으로서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너무 잘해서 그렇게 많은 표창장을 받았기보다는 통역관이라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도망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업무나 성과가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꼭 표창을 챙겨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재학생이나 졸업생 분들께 저희 회사를 홍보하고자 한다면 이곳에 오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한미군의 매우 소중한 자산으로서 늘 대접받고 늘 존중받는 사람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유형의, 특히 저희 회사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두 가지 유형의 통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통역을 아주 잘하는 통역사, 회의에 참석해서 통역을 열심히 하고 통역을 잘하고 나온 통역사가 있을 수 있고, 저희 회사의 경우에서 또 다른 유형의 통역사는 내가 참여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와 회의가 성공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내가 꼭 기여하고 노력하는 통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특정한 회의를 통역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을 갖고 실무자로서 내가 하는 역할이 통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한미 국방부 장관님이 협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하참 의장님이 협의를 하실 경우에 그 협의가 최대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 사전에 통역 외에도 그 실무자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서로 간에 적절한 저점에서 타협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겠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특정 회의에 들어가서 통역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1번과 3번 안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회의 때 아무리 충분히 논의를 해도 양국의 이해관계가 달리하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운 것 같으면 제가 오히려 대안 1, 대안 2, 대안 3을 미리 생각을 해서 대안 1과 2와 3에 대한 한국군 그리고 미국군 실무자들에게 생각을 여쭙고 이런 대안으로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오히려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생각을 하셔서 그거를 가지고 안건에 올리셔서 장성분들께서 토의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제가 선제안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군인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1년 내지 2년이 되면 순환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사령부 내에서 가장 오래 근속하고 있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래서 지난 9년 동안 그 전에 한미 국방부간에 어떤 서신이 오갔는지, 이전에 10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에 관련하여서 이전 정권에서는 어떤 서로 간의 약속이 있었는지, 그 약속이 어떻게 변해와서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특정한 전략 문서에 관련하여서 예전에는 어떤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러이러한 용어로 이유이라서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고 지금은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등 지난 과거를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직장에 계속 다니게 되는 이유는 제가 단순히 통역사뿐만 아니라 저희 조직의 영속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 있어서 한국군이든 미국군이든 처음 배치를 받게 되면 저한테 제일 먼저 와서 바로 이전에 어떤 협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한테 많이들 물으시곤 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한국군과 미국군이 같이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원활하게 생활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이 저에게 와서
미국 문화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지, 자신들이 무슨 실수를 한 것은 아닌지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많고, 또 미국군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어떤 대화를 시작해야 될 때 A라는 스타일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게 혹시 문화적으로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혹시 B라는 스타일로 대화를 시작해야 보다 더 한국군이 받아들일 때는 예의 바르게 생각하는지 등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통역 업무를 넘어서서 이런 문화적인 것에 대한 자문도 많이 제공을 해드려야 되고, 또 이 지금까지 많은 협의와 타협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제가 계속 질문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희 회사에서 근무를 하실 때는 나는 개인적이고 내가 할 일만 하고 나에게 주어진 업무만이 다야, 난 통역만 하고 나의 업무 끝!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다양한 질문들과 다양한 문의와 자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통역 외에 불편하신 분들은 솔직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특히 또 한국군과 미국군들은 근무 첫날부터 다들 친구거든요. 이렇게 새로 만나는 사람들과도 허물없이 바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정도의 성격을 가지시지 않으시면 사실 좀 매번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힘드실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통역사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통역이라는 남들이 가지지 않고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회사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늘 공부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9년째 인하우스 통역사를 하면서 다양한 통번역대학원 출신의 통역사 분들도 뵀었었고, 또 통역장교 출신의 통역가들과 또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인하우스 통역사가 되면 아무래도 저도 늘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늘 하던 통역, 늘 다루던 내용을 하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쉽게 빠지게 돼서 가끔은 최선을 다하는 통역이 아닌 그냥 지금 하고 있는 회의 통역하자라는 마음 자세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신에게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위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통역사로서 통역을 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퇴색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어떤 누구보다도 통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근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저희 군조직에만 해당되는 일인데, 보통은 회의에 통역사 1명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통역사가 최소 2명, 많게는 6명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통역사가 통역하는 걸 듣고 내가 통역하는 걸 또 다른 통역사가 듣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다른 분들은 잘 못 알아채는 실수도 통역사끼리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고 눈치챌 수도 있고, 또 내가 실수를 하게 되면 스스로가 더 창피하고 자괴감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직 같은 경우는 통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인원이 나와 함께 회의에 참석해서 통역을 하기 때문에 늘 준비하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 인하우스로 근무하시는 통역사와 달리 각 국을 대표하여서 어떤 협의를 하거나 협상을 해야 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통역사들 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용어의 선정이라든지 뉘앙스 파악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역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늘 긴장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시고, 내가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100% 전달을 해야겠다. 내가 아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의역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100% 전달하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통역하는 과정에서도 긴장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말 선배 통역사님들에 비하면 경험이 미천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시행착오나
생각했던 거 느낌들을 이렇게 재학생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